안녕하십니까, 이혜란입니다. 오늘은 그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나지훈 기자님과 이문경 기자님 두 분을 모시고 현재 한국 사회에 그 은폐되어 있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좀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나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문경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에 가서 뭐 활동하시느라고 그동안 얼굴을 좀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두 분 모시고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들이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한미 동맹은 영원하다. ROK US Alliance Forever. 그 다음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응원합니다. We support 울지 프리덤 가디언. 이번에 울지가 아니죠. 이번에 울지가 아니고 리졸브죠. 리졸브 훈련이죠. 그 응원하는 약과를 이번에 그 4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던데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응원을 해서 이 한국을 방문하는 미군들이 좀 더 자유 수호에 대한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후원자의 이름을 매 박스마다 다 써 넣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후원 계좌는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정해드리고요. 박사님께서 매년 하시죠? 매년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 이제 참으로 재밌었던 게 우리가 이 약과를 보내는 날 북한이 아주 발작을 하더군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방 먹였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작년 그 8월에 울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때도 또 보냈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미군들이 저희들의 그 성의를 아주 감사하게 받아 주셔서 그게 이제 저희들도 또 상당히 고맙죠. 박사님 감사패도 받으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쑥스럽게. 이거 약과 조금 챙겨왔었거든요. 이번에 갈 때도. 근데 약과가 우리나라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미국 사람들이 초콜릿이 훨씬 달고 그래갖고서는 이거는 별로 안 달게 생각해서 안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입맛에 맞는 거. 입맛에도 맞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가장 그 사람들의 미각이라니까 거기에 전문가의 박사님이 계시대. 제가 또 아니 미군들이 이거 진짜 좋아해요. 나도 놀랬어. 미군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어메이징한 맛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문자 메시지. 정말 어메이징한 거 했어요. 이게 쪼꼬 약과도 있어요. 쪼꼬 약과가. 이거 없었는데 쪼꼬 약과가 있어요. 이거 이제 이렇게. 박사님이. 이거를 이제 저희가 판매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한미동맹 약과를 우리가 통일약과만 팔았는데 한미동맹 약과를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 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심장에 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초콜릿도 들어갔죠. 초코약과 일반 약과. 일반 약과. 한미동맹 약과를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미동맹 말씀 나오셨었는데 이거 정말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주 집회 끝나고 행진 할 때 젊은 친구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와서 선생님 저기 성조기는 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태극기에. 그래서 제가 우리 우방국 아니냐, 헬맹국이다, 한미동맹이라니까 그 친구가 워낙 자기도 못 들은 얘기인지 사진을 엄청 찍어갔거든요. 한미동맹. 그래서 우리 한미동맹을 좀 많이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개헌식이 또 지금 됐고 해서 정말 많이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은 자유의 상징입니다. 한미동맹이 유효했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였기 때문에 유효했던 것이고, 한미동맹이 추구했던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오는 미군도 역시 한반도에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서 그리고 북한의 공산왕조, 김정은 공산왕조 체제를 제거하기 위한 훈련을 하러 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죠.
지지하고 후원해야죠. 많이 좀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나시윤 기자님. 네. 그 아주 중요한 그 정보를 예. 뭐 제보 받았는데요. 네, 제보 의외로 제보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좀 이 내용 외에 오늘 보신 내용 외에 다른 또 부분이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제가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내용 좀 말씀 좀 예전에 이 노무현 정권 때 NLL 때문에 한번 우리가 호되게 한번 폭력을 치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이번에 이게 지금 보니까 그 NLL 지역에 이게 무력화죠. 어떻게 보면 바다의 개성공단이라 해서 예, 제가 제목을 NLL 포기하나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해상 파시라 해서 바다 위에서 이 뭐죠 배를 하나 놓고 배를 맞대 놓고 예, 배를 맞대 파는 거죠. 예, 그게 물고기 파는 말 그대로 물고기 파는 시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어민들께서 조금 분노한 게 뭐냐면 30년 이렇게 몇십 년 전부터 어장 학대를 좀 해달라고 그 얘기를 계속 요구를 했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무시된 채 NLL에 갑자기 개성공단이 생긴다니까 이분들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더 화가 나냐면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이 와서 1년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는다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분들이 마치 어민들의 말을 정말 대변한 것처럼 해서 현혹을 시키고 있으니 거기서 분노를 한다 하면서 제보가 저한테 몇 건이 왔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좁다 보니까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고 또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방송이나 기사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자가 두 분은 저한테 준 이유는 뭐냐면 기자가 조금 취재해서 좀 해달라 했고 한 분은 좀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요. 일단 그분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기사를 한번 써봤는데요. 예, 간단합니다. 요게 북방 한계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LL입니다. 요거 NLL선. 제 기사에 보면 이 NLL선을 왜 만드는지 나와 있습니다. NLL선이고 요 밑에 보면 점선이 지금 우리가 그 한계선이죠. 이 한계선을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주시다 하더라고요. 그때 만든 이 한계선이 위로는 확장이 되지 않고 남쪽으로는 확장이 되는데 남쪽 확장은 그쪽은 어종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빨간 선이 지금 NLL 북방 한계선이에요. 우리 어민들의 말씀에 따르면 그럼 제가 이 선을 지난번 노무현 정권처럼 없애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민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민들께서 지금 국방부나 또는 그 해안수산부를 하죠. 요즘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처에 내는 게 보면 요 선에서 단 3마일 북쪽으로 3마일, 1마일이 한 1.6km 되니까 약 한 4km 정도만 확장을 해달라는 요걸 지금 계속 이렇게 청탁을 한 거, 청원을 한 거죠. 정부에 청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어민들의 분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왜 해상 파시에만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기서 이 어민들은 좀 올라가게 해달라는 것이고 이 지금 시민단체라는 자들은 내려오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NLL을 내주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때 이게 노무현 정권 때 이 공동개발 구역 공동개발을 뭐 한다 그러면서 이 NLL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그 합의를 했죠. 김정일과.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폭로했다고 요즘에 남재준 국정원장이랑 지금 감옥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원래 했던 역적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걸 발표하는 게 당연한 거죠.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나라가 노무현의 나라도 아니고 문재인의 나라도 아니죠. 이 나라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이 NLL을 마음대로 이렇게 포기하고 이런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대신에 그거를 폭로했다고 여러 사람들을 잡아간다 그러는데 이런 정권이야말로 파시스트 역적 정권이라는 거죠. 예. 이따가 우리 영상 말미에 녹취록이 나갈 건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NLL은 사실은 되게 우리 강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도적 확대다 보면 인천하고 있으면 한강하구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어떻게 침투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사실 어민이 거진 없다면서요. 99%가 제가 알기로는 군인들이라고 제가 아니 어민이 없는 건 아닌데 예. 북한 어민들은 여기로 올 수가 없죠. 예. 여기로 올 수가 없고 여기는 다 이제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예. 군인들만 이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아래로 내려와야 여기는 고개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위로 올라가야 고개가 많은데 지금 이 시민단체 이게 촛불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이 말도 안 되게 지금 이 위로 올라가기를 하라 그래야 되는데 예. 이 아래를 내려오는 걸 허가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 당국에 예. 지금 강력하게 지금 푸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촛불 세력들은 못하는 게 뭐예요? 만능인 것 같아요. 뭐 농촌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사두에 농민으로 나타나고 또 이렇게 NLL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어민이 돼서 나타나고 또 뭐 뭐예요? 무슨 건설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건설장에 또 문제가 나타나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못하는 건 뭐 있어요? 되겠지. 하늘과 땅과 바다로 그냥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수령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장군님 축지법도 쓰시는데 뭔가 그래 뭐 남재준 원장님 지금 얘기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정말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제가 여쭤봤거든요. 뭐를 여쭤봤냐면 이렇게 3km, 4km, 한 3마일 정도가 위로 가면 NLL 쪽에서 좀 위험하지 않느냐 하니까 전혀 위험한 게 없다. 왜 여기는 지금 우리 초계함이라든지 이 해군 감시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민들이 실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그래요. 그럼 왜 이 선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가난한 함대장이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 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어민들에게는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선은 청와대에서 걸어줘야 된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걸어주듯이. 그래야 탈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정권에서 또 그렇고 앞 정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민들의 말을 기회를 기울여 주셔야지 이 NLL선, 멀쩡한 이 NLL선을 자꾸 얘기를 하면 이건 사실 북한의 말을 들어주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실상은 여기가 지금 문제인 게 이 NLL에서 이 북쪽 지역으로는 사실 민가가 없어요. 그리고 수도 평양도 북한의 수도라고 하는 평양도 상당히 거리가 멀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NLL에서 이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수도권이 정말 바로 지척이고요. 그리고 이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거의 절반 인구가 살고 있죠. 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수도권이 함락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촛불단체들이 이 NLL을 자꾸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역적행위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이 완전히 지금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 그런 시도가 있었죠. 네. 이 NLL을 아래로 내려주는 거. 예, 그래서 그때 한동안 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또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이 촛불 세력들이 지금 또 담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가서 NLL을 장난을 치려고 한다 그러는데 우리 정말 그쪽에 살고 계시는 어민들께서 저국의 바다를 정말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겠고 NLL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민들의 네.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맞습니다. 것인데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권도 상당히 정말 중요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정부가 이에 대해서 올바른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문경 기자님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어떤 취재를 해오셨죠? 취재라기보다 내용이 많아서 오늘 그냥 여기서 얘기 잠깐 드릴 거는 한국에서도 요새 문제가 많이 되는데 미투 운동 있잖아요. 미투요, 예. 미투 운동이랑 그다음에 중국에서 탈북자들 장기 매매 문제 두 가지만 좀 얘기 드리려고요. 어떤 미투인가요? 운동권? 제가 미국 갔다 오는 사이에 또 유명한 안희정 차기 대권 후보 중에 하나로 꼽히시던 안희정 씨가 와가지고 망신당하고 밑으로 쫓겨나셨더라고요. 차기 대권 후보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차기 대권 후보였죠.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여자 문제 때문에 뭐 미투로 걸려갖고 날아간 걸로 보통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또 그렇게 이제 겉으로는 알려졌지만 그 사람을 이제 뒤에서 날린 세력이 누군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게 솔직히 뭐 미투 운동 걸기 시작하면 안 걸릴 남자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저쪽 진영 사람들. 문재인도 걸릴까요? 뭐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안 본 거는 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 안희정 씨 같은 경우는 뭐 여자 건드리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사모님하고 잘 얘기했고 또 자기 건드린 여자하고 뭐 타협 보면 될 문제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위험한 분인 게 고려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전대협이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지금 망친 장본 세력인데 전대협을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그쪽 세력도 많이 있지만 이제 82학번, 83학번 이제 그쪽 계열에서 81학번들은 조금 달랐어요. 80년 5.18 광주 사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한 10년 정도 그 대학가 지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른바 그 전투적 총학생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어떤 이론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학도단이 있었고 뭐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정치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뭐 개인의 결단 이런 차원이었는데 총학생회가 이제 81년도에 그 서울대에서 학도단장 하시던 백태웅 씨가 이제 대자보를 붙이면서 부활을 했고 그때만 해도 총학생회가 이제 민주적 선거를 통해 가지고 돼야 된다고 이제 요 정도였는데 바로 그 직후 세대로 나오면서 이 학생들이 이제 여기 뛰어들어가지고 전면적으로 뭐 반정부 투쟁도 해야 되고 또 민족주의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하고의 직접적인 관련을 맺은 세력들이 이제 전대협인데 그 뭐 싸우는 총학생회가 돼야 된다. 학생 복지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을 제공해서 오늘날에 이제 한국사회 586 지도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희정 씨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하신 분이고 또 동성애 문제 이번에는 여자를 건드리는 거 보고서는 이분이 동성애자는 아닌가 보다 제 생각을 했는데 좀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찬성을 했었는데 동성애 그 뒤에 숨어있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지 좀 아시는 분들은 그분이 얼마나 위험하신지 잘 알 거예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위험하신 분이어서 참 어떡하지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르니까 지난번 선거할 때만 해도 저희 아는 분이 이제 아주 이제 기독교 믿고 신실한 우파고 이제 직장생활 하니까 잘 몰라요. 근데 아이씨 안희정 찍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면 홍준표 찍어야 되나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설명을 해드렸었고 하여튼 안희정은 아니다. 뭐 저는 선거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굳이 하려면 그래도 범우파 후보를 찍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새 날아가는 거를 보고 하늘이 무심하지 않구나. 그리고 저 뒤에서 지금 움직이는 세력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를 역시 또 확인을 하고 좀 안심을 했습니다. 그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우파가 움직인 거예요? 아니죠. 김어준이가 얘기하기는 우파들이 공작을 해가지고 날아간다고. 공작이야. 그 자기네들끼리도 내부 알력 관계가 좀 심한 게 있고요. 그 자체 지금 내부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인텔리전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뭐 단지 CIA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 기관들 또 다른 기관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뭐 저기 좀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서는 직접적으로 정보를 갖다가 제출을 한 데도 많이 있고 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우리가 여기가 하루 빠르니까 19일날 백악관 앞에서도 이제 집회를 좀 크게 했는데 지금 미국에 한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쪽에도 우파들도 많이 있고 또 제 또래들 뭐 한국사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민 가서 한 20년, 30년 되고 이런 분들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무부 장관으로 폼페오 씨가 이제 새로 나셨는데 같이 다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 저기 미국에서 워커힐 호텔 보이콧 그 운동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인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 지역의 한인들이 이제 주로 그 앞장서고 그 16개 참전국 그러니까 그 미국을 포함한 16개 참전국에서 워커힐 호텔 불매운동을 한다. 그 왜 그러냐, 워커힐 장군의 그 정말 명예로운 그 이름에 이렇게 먹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워커힐 호텔 불매운동을 한다고 저희들한테도 전해온 소식도 있습니다. 워커힐 호텔이 5성 호텔로서 시설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제 간첩, 청책들이 또 김씨 왕조의 그 더러운 인간들이 그 호텔을 통째로 그 전세내서 통째로 전세내서 거기서 이제 며칠을 뒹굴다가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국내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워커힐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매국노 짓을 하는 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돈 벌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돈을 벌어서 대한민국을 해치는 이런 짓을 하는 기업은 당연히 망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워커힐 호텔에 모여가는데 참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사람도 안 들으면서 통째로 비워가지고 아무튼 워커힐이 이 경호하기는 좋으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길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왜 경호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인간들을 누가 다치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미투 운동하고 얘기해서 한 가지만 좀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이윤택 씨라든지 그 이정권 실세들이 많이 날아가니까 여기 뭐 좋다고 박수 보내는데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미투 운동이 그 성폭행 피해자나 성추행 피해자들이 나도 당했다 뭐 이렇게 이제 여자들이 사실 수치스러운 얘기인데 폭로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한국뿐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의 본질은 뭐 좌파 우파 그런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그 강제적인 성적인 추행이라든지 폭행이 있었다는 거고 그 공직자로서 상당히 부적격한 건데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성직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좌파가 아니라 우파에도 털기 시작하면 걸릴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꽃뱀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뭐 그렇죠. 둘이 이제 뭐 사귀거나 혹은 뭐 저 사람한테 흑심이 있어가지고선 여자가 접근해갖고 일부러 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지금 여기 언론이라든지 정치인들이 많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종북 좌파 쪽에 줄 선 이유가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약점 잡힌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평양에 우리가 아주 많이 갔었죠. 평양 가서 이제 뭐 유경 호텔이라든지 거기 묵어요. 방문 잠그고 제가 이제 딱 안에서 문고리 뭐 걸고 있어도 그 방문 틈 그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면가스 뿌리면 돼요. 그냥 수면가스 뿌리고 그냥 문 열어갖고 그냥 벗은 여자가 들어가서 그냥 사진 찍는 거야 같이. 그럼 자기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그게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 약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평양에서 그 쌍둥이 딸이 무럭무럭 자라는 분도 계시고 언론사 뭐 사정 중에서 뭐 원치 않는데 자기도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DNA 있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DNA 검사하면은 뭐 다 나오겠지. 알 분들은 다 아시는데 저 그래서 사실을 평양에 가고 싶어서 몸달아하는 사람들이 혹시 평양 기생이 또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평양 기생이 얼마나 유명해. 근데 그 이쁜 평양 아가씨들이 이렇게 했으니 뭐 늙은 부인보다 뭐 젊은 아가씨 그 산골 아가씨들은 많이 뽑혔어요. 그쪽 거리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냥 회개하시고 또 우파에서도 잘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거 안 터질 것 같습니까? 심지어 태극기 집회 쪽에서도 문제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반성하시고 그래서 요새 저 프랑스라든지 미국에서는 이미 작년 한 10월부터 미투 말고 디디잇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I did it. 그래서 남자들이 내가 먼저 했다. 자기가 먼저 홍보하는 거. 사실 내가 이제 그때 잠깐 술 먹고 실수해갖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리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본인이 찔리거나 이제 정치에 뜻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 선비는 뭐 공불도 떼지 말라는 식으로 앞으로 좀 조심하시고 과거에 자기가 좀 잘못한 행적이 있는 분들은 뭐 안희정 날라갔다, 이윤택 날라갔다고 너무 좋아할 거 없이 똑같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고 먼저 나와서 성의 피해자가 나오다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서도 괜히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자 상사가 남자도 강간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는 권력관계에 의한 그 강제적인 관계지 꼭 남녀관계가 아니고 여자들이 너무 저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안희정 씨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희정 씨는 책임은 좀 지셔야죠. 본인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책임지실 부분이. 대통령 못하나요?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 한국 사람들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빨리 잊어버리다. 또 망각을 해서 또 나올 수 있다. 이제 뭐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 이렇게 됐는데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한 20년 지난 다음에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때는 다 새로운 세대가 그럴 수도 있을 잘할 거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조심하고 반성할 거 있는 사람들은 반성하고 이제 안 그러면 되죠.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그 부분들 세심하게 이제 신경 쓰고. 아니 옛날에 운동권 하셨잖아요. 운동권에 그런 문화가 또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폭로하셔야지. 뭐 그냥 뭐 그렇게 근데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뭐 이제 이런 분이 있죠. 이게 제가 촛불 시위 한참 할 때 제가 뭐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그러니까 촛불 진치고 매일 박근혜 탄핵하자고 할 때 거기 이제 매일 침투해서 뭐 침투라기는 좀 뭐하지만 이제 들어가가지고 나눠주는 자료를 다 주워 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나눔 문화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나눔 문화 홈페이지 주소도 있고 그런데 뭔지 몰라. 뭐 나눔 문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말은 좋지 뭐 이렇게 나눠주는 문화를 하자. 거기 보니까 무슨 태극기도 보이는데?
태극기는 이건 제가 그린 겁니다. 원래 이런 제가 그냥 장난으로 실패해서 그린 건데 이 나무문화라는 거를 갖다가 만든 단체가 예전에 그 사회주의 혁명운동 주장하시던 뭐 지금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향을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되게 장기간 이제 깜빵에 사시던 분인데 그분은 뭐 드러나지 않은 실제 그 사회주의 혁명가 중에 하나예요. BC죠. 뭐 PC 내지 BC인데 PC. 그분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그 사회주의 유명한 시인이신가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예술하시는 분들이 뭐 감성이 너무 충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유명한 얘기예요. 그 PC 안기부에서 다 들통났었고 뭐 이제 노동해방문학이라는 잡지 그 표지 그림 그리던 또 미대 출신의 어떤 미모의 여성이 있었는데 뭐 예체능하고 이런 분들은 뭐 감성이 뛰어나서 그런지 그 와이프도 있고 그런데도 그냥 그 컨트롤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공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도 계속 공개념 하겠다고 지금. 아니에요. 그 여자 건드렸다가 들통나가지고 내부적으로 자아 비판도 하고. 내 여자 남의 여자 없다니까. 모든 여자는 다 공개념이니까. 그렇진 않아요. 너무 그렇지 않아요. 다 부도덕한 분들이 몇 분. 아니 근데 지금 다 나온 사람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슬람하고 친해져가지고 잘 살아 문제는. 그리고 지금도 나눔 문화에서 뭘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맨날 나누는 게 그런 거죠. 아직도 여자를 나누는 건데. 어쨌든. 근데 지금 잘 사시는데 여기 저기 부암동 근처가 이제 예전에 그저 고급 저택들도 많이 있고 뭐 하여튼 오래된 부동산들이 있는데 또 뭐 무슨 재주들이 이렇게 좋으시는지 딱히 직업이 없는 분들이 모든 깜빵에도 한 뭐 굉장히 오래 살고 근데 나와가지고 거기 빌딩도 다 사고 미술관도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LC 뭐 또 PC 이렇게 해가지고 쿠르드 사진전 팔레스타인 난민 이런 애들 그 팔다리 잘리고 전쟁 고아나 이런 애들 전시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개심을 고취를 하는 행동을 쭉 하시더라고요. 10년 전부터. 뭐 비밀자 모르긴 모르지만 그 제가 촛불 시위 때 이분이 제일 많이 뿌린 단체 중에 하나예요. 조폭들이 나눔 문화라는 데가 우리는 우파는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피켓 하나 만들려고도 뭐 후원 받으려고다가 서로 앵벌이라고 욕하고 그러는데 좌파들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서울시에서 판도 깔아줬지만 그냥 제가 그때 광화문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냥 하루에도 그냥 뭐 몇백 장, 몇천 장씩 그냥 새로운 게 그냥 칼라로 업데이트된 게 계속 나와요. 그런 게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냥 빙산의 일각. 그러면 우리 이문경 기자도 이거 팔으세요.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판매하는 분들이 이거 팔아가지고 덜 빨리 만들어가지고 나눔 문화를 하든지 모험 문화를 하든지. 이거는 판권이 그 저기 미국 쪽에 있고 이거 저기 이게 뭐예요? 메이커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 이거 뭐 여기다가 아메리카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아로케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메이커 아로케이 그레이트 어게인. 저희가 이번에 이거 단체로 쓴 저 이스라엘 동지들하고 뭐 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원을 정확하게 밝혔는데 그럼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겠네. 아메리카만 쓰지 말고 메이커 좀 시위를 했죠. 메이커 US 아로케이 그레이트 어게인 이렇게 같이. 예,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그쪽에 아까 뭐 올해 감방 갔다 와서 이렇게 부동산도 가지고 가는 거 보니까 제가 얼핏 듣기는 그렇게 들려요. 조폭들이 그렇잖아요. 조폭들이 들어가서 나오면 별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래 갔다 오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뭐 조직이지. 성진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게 되는 거 같습니다. 조직이지. 그게 경력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이 공산당들은 기본적으로 줄기를 좋아해요. 줄기를. 그래서 북한에 백두산 줄기가 있잖아요. 한국에 와보니까 이게 무등산 줄기가 있더라고. 이게 특별계급이야. 아주 특수 기숙계급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가서 깜방 갔다 오게 되면 그게 다 줄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 출세를 잘하는 거지. 북한도 옛날에 빨치산 했다고 그 줄기 하나 타가지고 출세하는 거지. 이해됩니다. 빨갱이들은 다 똑같은 출신 성분도 있지만 그렇죠. 뭐 또 이래 그게 출신 성분이 되는 거지. 그 출신이 됩니까? 아니 무슨 할아버지가 5.18에 참가했는데 손자가 왜 5.18 그걸 왜 받냐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왜 출세 못하고 있지? 줄 잘못 쓴 거지. 그 줄을 잘못 쓴 거지. 무등산 줄기 가야지. 무등산 줄기. 근데 그런 식으로 출세해서 뭐 해먹고 살겠어요. 나라를 그렇게 사기쳐서 말아먹고서는 출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느냐마도 못하지. 저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그 아까 기사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탈북자 장기매매 네. 그 부분도 그거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 그 중국은 왜 그렇게 장기 매매를 열심히 해요? 네? 반중시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왜 그러냐면 공산당이라고 그래요. 공산당.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정신머리들이 다 나가가지고 중국이 공산당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놈들한테 뭐 얻어먹을 거 있다고 말이에요. 예. 미국에서 이제 여기 이제 재미 탈북자들도 있잖아요. 또 재미 탈북자들이나 이제 뭐 태극기 집회, 그 재미 탈북자들 관리하시면서 또 태극기 집회 열심히 맹렬하게 이제 싸우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점심 식사 때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North Korean refugees organs are being harvested, activists say. 뭐 해가지고서는 저 UPI 통신에 난 건데 지금 뭐 우리 이해란 박사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남한으로 DMZ를 거쳐서 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두만강이라든지 압록강을 통해서 일단 대부분 중국 국경을 넘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또 영토가 보통 넓은 게 아니고 같은 공산주의고 뭐 탈북을 한다고 해가지고서는 생명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또 잘못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한 70% 정도는 또 이렇게 동남아시아 루트 통해오다가 악어한테도 물려죽고 빠져죽고 진짜 여기까지 살아서 오는 거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살려주신 분들이지 거기서도 비참하거나 그냥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뭐 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중국 사람들도 다 알죠. 중국 공안이 또 체포해가지고 북한으로 북송시키면 고문받다 죽고 또 병신돼가지고서는 그래도 천신만국대 자유를 찾아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 중에서 좀 심각한 게 이분들은 이제 인권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안 되니까 그냥 체포가 되더라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북한도 뭐 한두 명이 아니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른바 어떻게 보면 이제 꾼들이 처리를 하는 건데 내가 이제 탈북자 도망와 있는 중국에 숨어있는 탈북자 농촌에 숨어있는 사람을 잡았어. 근데 내가 흑사회라든지 중국의 어떤 조직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잡아가지고 산채로 장기를 갖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왜냐면 장기는 살아있을 때 그 효과가 있거든요. 뭐 쓸개가 7,000달러 뭐 담낭은 얼마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매매하는 이제 그런 게 자행되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비인간적인 그게 이제 사람도 보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보는 꾸준히 있었어요. 벌써 한 10년도 넘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 재미 탈북자들이 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전면적으로 제기를 해가지고 외신에 떴으니까 여기서도 탈북자들 중에서 아직도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기 때문에 말 못하시는 이제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서 이 정부가 또 북한에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김정은의 인권까지 챙겨주겠다고 그냥 이렇게 애를 쓰는 인간들이 도대체 왜 지금 맞아요. 민주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라는 건 뭐야? 백성민자의 주인 주장은 백성이 주이면 주인인 그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중국 가서 사람 취급도 못 당하고 산채로 장기를 적출당해서 팔리고 이런 세월이 거의 4반세기가 지속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통일부에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 들어가고 박원순 인권 변호사라고 큰 소리 치는데 항상 북한 인권 얘기하면은 증거가 없대. 그럼 탈북자들이 그 3만 명이 전부 거짓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지금 탈북자들이 여기에 상당히 위험한 게 탈북자들은 일단은 북쪽이 북한인데 보호받지 못해요. 강제 북송한다고 잡아가지고 강제 북송을 했는지 아니면 장기를 매매시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탈북자들은 잡혀가면 처형당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잡혔어도 잡혔다고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못해요. 말할 때도 없기 때문에 정말 이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중국은 이 UN 뭐 인권 이사회 이사국이라고 하면서 정말 염치가 없고 양심이 없어요. 이 중국을 당장 그 UN 인권 이사국에서 유엔은 제명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 UN 대북 제재 이 항목에 탈북자의 인권도 같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북자들을 계속 강제 북송하게 되면 중국에 강력한 무역 제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 비인간적인 인간들이 그 장사를 하면 뭐 얼마나 양심적으로 하겠냐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 마약하는 사람들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도박하고 마약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관련돼 있고 저 기관에서 조사하면은 얼마든지 루트도 밝힐 수 있고 또 심각한 게 이제 그 어른들 장기도 빼가지만 애들도 있거든요. 그 재중 탈북자들 여자들 같은 경우 특히 뭐 살 길이 없으니까 중국 농민들한테 많이 팔려가요. 가족들 살리려고 북한에서 넘어갖고 와가지고 굳이 남한까지 안 오고 그냥 이제 그거 이제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도 기사가 나가지고 반향이 좀 크다고 그러는데 중국에 이제 중국도 여자를 무시하니까 이제 남초니까 한국 여자들이 이쁘니까는 이제 데려다가 산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지만 그 사람들이 국적이 없기 때문에 애들을 이른바 우리나라로 치면 그 호적이라고 얘기하는 호적 없었지만 호구가 있는데 호구에 등록을 못해. 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는데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고
이런 애들이 지금 뭐 한 몇만 명이 넘는데 그게 이제 2004년도니까 벌써 10몇 년 정도 됐어요. 그거를 갖다가 그때 휴먼 라이츠에서 좀 전수조사를 좀 했었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학교도 못 가고 그냥 뒷골목을 떠돌고 이렇게 하다가 아주 야생마처럼 자라가지고서는 어디로 가냐. IS IS 그쪽 접경지대 또 터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선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학교도 못 다녀. 그다음에 어머니는 탈북자고 아버지는 강간에서 낳은 이제 중국인 아버지 그냥 씨만 뿌렸지 아버지 역할도 안 해. 엄마는 또 도망가거나 잡혀죽거나 사창가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고 나라가 저기 무슨 정말 이게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 나라가 북한인데 그런 나라를 만든 게 또 김정은 그 3대 수령 그 세습 독재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정상회담, 그 비정상인간하고 무슨 정상회담을 해? 비정상이. 비정상회담이야 거기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물론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야 되고 김정은도 회개하고 뭐 돌아오면 가장 좋은 거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적을 바라면 안 되고 그렇죠.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고 인권 문제는 어떤 이유로도 자유나 인권을 양보할 수 없는 가치고 그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도 원칙이 확고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안 통한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은. 그렇군요. 맞아요. 아유, 오늘 또 우리 이문경 기자님 미국 갔다 오래간만에 오시더니 이게 막 그 필히 오셔가지고 아주 중요한 일 많이 아니, 해주시고. 저희 생각 이상으로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그럼 빨리 대책을 줘야 되는데 아마 알고만 있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대책이 있는데 필요하죠. 오늘 우리 나지용 기자님 수고하셨고 네, 또 우리 이문경 기자님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기 좀 그쪽에서 부탁하는 게 좌파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리고 왜냐면은 지금 이 정부의 성격이 얼마나 잡한지 한국도 잘 모르지만 미국은 더 아니 그러니까 그 조국 수석을 좀 폭로하니까요. 아니 난뭐 그 사람 별로 폭로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지금 그 사람보다 훨씬적으로 무서운 사람이 많은데 수석하고 있을 때 폭로해야지.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면 폭로해도 필요가 없어요. 저 실제로 더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한번 나중에 제가 더 무서운 사람 네, 부탁드릴게요. 네, 한번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문경 기자님께서 조국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을 앞으로 폭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